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가 좀 지연돼서 쉬는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강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강의입니다. 저희 첫 번째 강의에서도 프롬프트의 좀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유메타랩의 서승환 대표님을 모시고 2시간 동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초와 심화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박수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유메타랩 대표 서승환입니다. 네, 제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서승환이고요. 지금 유메타랩이라는 회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회사 대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을 아마 처음 들어보시거나 좀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히 오늘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력들이 있지만 하나도 중요한 거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책들이죠. 오늘 강의 또 들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책을 많이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앞서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아마 오늘 이제 강의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는 프롬프트라는 게 중요하대. AI를 제대로 잘 쓰려면은 질문을 잘해야 된대. 이 정도의 컨셉들은 다 알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프롬프트가 도대체 뭐고 이게 왜 중요하고 진짜 어떻게 써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지만은 질문을 잘하면은 결과가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AI에게 넣는 질문이나 지시들을 두고 바로 프롬프트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프롬프트. 네. 자, 우리가 AI, 여러분들 챗GPT나 클로드나 이런 AI 서비스들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텐데 거기에 넣으셨던 질문들, 오늘 내가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메일을 써달라, 기사를 써달라, 혹은 이런 거 궁금한데 알려달라. 이 모든 질문들이 바로 프롬프트였던 거예요. 자, 시작하기 앞서서 프롬프트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여기 아무래도 계시는 분들이 다 언론사에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자, 왼쪽에 이렇게 뉴스 스튜디오 안에 이렇게 카메라 위에 뭔가 대본 같은 게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이 기계의 장치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프롬프터예요. 그죠? 우리가 프롬프터라는 단어를 보면요. 영어에서 사실 ER로 끝나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ER로 끝나는 단어들은 바로 직업이나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프롬프터, 그죠? 아나운서 분들이 대본이나 지시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본이 올라가는 프롬프터를 우리는 기계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프롬프터는 바로 사람이었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이시겠어요? 찾으시겠어요? 자, 프롬프터 어디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 이분이 프롬프터인 거예요. 자, 여기가 연극 무대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지금 막 로미오, 줄리엣 하면서 연극을 하고 있는데 요 앞에 객석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 사람이 한 명 딱 들어가서 프롬프트 북이라는 걸 들고 사람들한테 요런 대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요럴 때는 요렇게 해야 된다. 요런 지시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두고 바로 프롬프터라고 불렀어요. 이 프롬프터들이 그러면은 질문이나 지시 우리 배우들에게 하겠죠. 그렇게 하는 행위들을 두고 바로 프롬프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사실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은요, 우리가 신속한, 빠른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영어 사전에 요즘은 사어가 돼서 거의 안 쓰지만은 배우 등에게 대사를 일러주다 혹은 그렇게 일러주는 지시사항들을 두고 프롬프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이게 에어마우스가 자꾸 들어가서 예. 그죠? 이제 연극 배우에게 대사나 행동을 일러주는 일 또는 그러한 지시를 두고 바로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프롬프트를 우리가 프롬프트는 알겠어. AI에게 건네는 질문이구나.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알겠어. 이렇게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잘하고 지시를 잘하는 걸 두고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프롬프트만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일을 두고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또 부릅니다. 그죠? 이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일단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목표하는 결과물이 있고 그 결과물을 잘 생성하도록 질문이나 지시를 잘하는 걸 두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개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실습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제가 간단한 예시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여기 아마 들어와 계시는 언론사 종사자분들께서 특히 남성분들께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챗GPT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 아내한테 용돈 좀 올려달라는 카톡 글을 보낼 건데 짧게 써줄 수 있어? 이렇게 처음에 질문을 했어요. 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물론이죠. 다음과 같이 써보는 거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힘들지 않을까 걱정돼. 용돈 좀 더 보태줄게. 사랑해. 자, 근데 뭐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한가요? 그쵸? 내가 받는 입장인데 마치 내가 주는 것처럼 잘못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챗GPT가. 그래서 제가 한번 교정을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용돈을 받는 입장이야. 그랬더니 답변이요. 달라져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써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하는 아내야.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조금 힘들 것 같아. 그죠? 혹시 용돈을 좀 더 올려줄 수 있을까? 항상 고마워. 자, 근데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오늘 이제 접속에 계시는 분들 혹은 현장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께서 혹시 지금 나의 배우자 혹은 미래의 남편이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내면서 용돈을 올려달라고 했다. 올려주실 건가요? 안 올려주시겠죠? 올려주실 건가요? 안 올려주시겠죠? 누가 봐도 좀 무미건조하고 별로예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서는 절대 내가 원하는 거를 쟁취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요 한번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꾸냐? 요렇게 바꿔봤어요. 자, 방금 웃으셨는데요. 뭐가 확 눈에 띄죠? 너는 누구다? 아내에게 잡혀 사는 남편의 표본이다. 자, 남성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죠? 너는 공처가다. 어떤 역할을 주는 거예요. AI가 너는 요런 역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역할을 반드시 수행해야 돼 라는 것을 명시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프롬프트, 내가 입력하는 질문에다가 말이죠. 자, 지금부터 그런 남편의 역할을 맡아서 아내에게 용돈 인상을 요청하는 카톡 메시지를 작성해달라 라고 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영역들을 개조식으로 정리해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달을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바뀌어요? 결과가 요렇게 바뀝니다. 여보, 오늘 점심에 동기들이랑 밥 먹었는데 내가 계산할 차례라 민망해서 도망칠 뻔했어. 용돈 좀 올려주면 어떨까? 다음엔 당당하게 한턱 쏘고 싶어.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쏘쏘예요. 근데 요 마지막 줄이 압권이죠. 뭐라 그래요? 참, 우리 결혼기념일 선물도 벌써 생각 중이야. 자, 뭐예요? 제가 질문을 바꿨더니 이렇게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굉장히 압권입니다. 그죠? 요 문장 때문에 이 전체적인 내용이 살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재치 있는 출력이 가능한 친구라는 거예요. 챗GPT가. 뭐만 잘하면? 질문만 잘하면 말이죠. 네? 아직 못 올려주시겠어요? 네. 그 질문을 제가 좀 더 잘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사례를 더 보여드릴게요. 요건 아마 받으신 강의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요.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블로그 전문 마케팅 업체입니다. 블로그 전문 마케팅 업체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영업을 처음 시작했는데 보통 요즘 젊으신 분들이 네이버에다가 검색 많이 해보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후기 같은 게 있는지 읽고 오시고 이러는데 블로그 후기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갓 오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갓 오픈한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죠. 블로그 후기를 좀 대신 써달라. 어떻게 보면 약간 조작인데 이제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예요. 근데 이 업체 대표님하고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은 하루 종일 쓰는 게 그냥 블로그 쓰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매번 직원들로 하여금 블로그 글 쓰게 하는데 이걸 챗GPT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좋아하셨대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제대로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요. 챗GPT한테 이런 요청을 했어요. 어제 직계리아에 가서 먹은 게살버거에 대한 블로그 리뷰 글을 써줘.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나오긴 나왔거든요. 근데 한번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잘 안 보이시죠? 확대 조금 해드릴게요. 자, 어제 직계리아에 방문해서 게살버거를 시켜봤습니다. 처음 봤을 땐 크기가 생각보다 작아서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뭐 좀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이런 리뷰 글을 요청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가게에 대한 칭찬을 해주길 원하는 건데 챗GPT가 이상하게 적기 시작합니다. 작아서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한 입 베어 먹어보니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자, 게살 촉촉하고 부드러웠다. 게살 특유의 맛도 잘 살아냈었다. 잘 가다가 하는 얘기가 또 패티는 생각보다 작았대요.
그리고 다른 버거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높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글을 써주는 거는요, 가게 망하라는 거죠. 왜? 마지막 보면은요, 크기는 작지만 맛있었습니다. 가격은 다소 높게 느껴졌지만 게살의 맛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만 추천드립니다. 별로예요, 그죠? 우리가 내용상의 문제들도 있지만은 블로그 특유의 감성들을 흉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큰 결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블로그 글이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막 이런 거 따봉 이런 것도 막 들어가고 굉장히 좀 뭔가 감성적인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부자연스럽고 딱딱한 글이 생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대표님한테 얘기를 했죠. 자, 대표님은 바로 뭐랬다? 질문을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요렇게 질문을 해준 거예요. 아마 요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하시는 것이 엄청 생소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요렇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할 건데요. 자, 요렇게 우리가 제약 조건 예시 입력문 요렇게 질문을 써줬더니 결과가 첫 번째로는 요렇게 바뀌었고요. 근데 이것도 막 100%는 아니에요. 보시기에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원래 글과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이 좋아졌죠? 뭐 분위기도 좋았어요. 뭐 꿀맛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모티콘까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프롬프트를 더 잘 주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나와요. 야, 진짜 대박임. 크크. 그죠? 오늘은 직게리아에서 게살버거를 먹어봤어. 매콤달콤한 맛이 입에서 안 떠나 유유. 그죠? 배불러도